안녕하세요. 옛이야기 방방곡곡을 찾아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옛이야기 한 편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애청해 주십시오. 옛날 조선조 어느 해의 일이었습니다. 궁궐에는 큰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현명하고 인자한 임금께서 중병에 드셨는데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차도가 없었어요. 어인은 밤낮으로 약방을 지키며 백약을 다 해보았지만 임금의 병세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욱 어이를 괴롭게 한 것은 조정 대신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한 무리의 대신들은 벌써 임금이 돌아가실 것을 예상하고 새로운 임금감을 물색하고 있었지요. 그들은 왕족 중 한 사람을 점지고 놓고 자신들의 영달을 위한 줄을 대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의 인물이 좌의정 오덕태였습니다. 어인은 이런 대신들의 음모를 알면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어의 정재근은 두 가지 이유로 임금을 살려야만 했습니다. 첫째로 백성을 위하는 어진 임금을 진심으로 살리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는 임금이 승하하면 어이로서 책임을 지고 목숨을 잃어야 했거나 귀양을 가야 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어이는 결심을 했습니다. 궁궐을 벗어나 초손 팔도를 돌며 신약이 될 만한 약초를 찾아 나서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정재근은 궁궐을 빠져나왔습니다. 약초를 캐러 다니는 민간 의원으로 행세하며 산과 들을 헤매고 다녔지요. 한 달이 넘도록 온갖 약초를 구해보았지만 특별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재근의 마음은 날로 조급해져만 갔어요. 임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재근은 깊은 산속을 헤매다가 해가 저물고 말았어요. 캄캄한 밤 길을 잃은 어인은 겨우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지요. 그 불빛을 따라가니 작은 초막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정어이가 초막문을 두드리자 젊은 총각이 나왔어요. 이 밤중에 웬일이십니까? 총각이 물었지요. 길을 잃은 의원인데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겠소? 정어이가 청중히 부탁했습니다. 총각은 흔쾌히 정재근을 맞아들였습니다. 저희 집이 변변치 못하지만 들어오십시오. 초막 안은 가난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구석에는 노모가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제가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수길이라 합니다. 그렇소. 나는 한양에 사는 정재근이라 하오. 어인은 자리에 앉으며 노모를 바라보았습니다. 노모의 얼굴에서 묘한 기운이 느껴졌지요. 혹시 이 사람이 진맥을 해봐도 되겠소? 어이의 말에 수길이 반가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의원께서 봐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이가 노모의 맥을 짚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노모의 증세가 임금의 증세와 똑같았던 거지요. 같은 병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노모가 회복 중이란 사실이었습니다. 어이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어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무슨 병을 앓으셨소? 수길이 대답했습니다. 3달 전부터 열이 나고 기운이 없으셔서 자리에 누우셨지요. 그런데 무슨 약을 쓰셨기에 차도가 있으셨습니까? 어이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총각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변변한 약을 쓰지 못했습니다. 어이가 재촉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으셨단 말이오? 총각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병이 드시자 산삼 한 뿌리만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소원이시라고요. 총각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저는 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산삼은 구경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이는 조용히 수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시덤불 속에서 이상한 물을 발견했지요. 수길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물을 캐서 정성껏 다렸습니다. 수길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눈가에 눈물이 맺히며 나직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산삼이라고 속이고 드렸지요. 어이가 감탄했어요. 효심이 지극하시오. 수길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즙을 드신 후부터 어머니께서 차도를 보이셨습니다. 이 말에 어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찾던 신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이 청재근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길이 말한 가시덤불 속의 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동이 트자마자 어이는 총각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무가 자라던 곳을 저에게 보여줄 수 있겠소? 어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수길은 흔쾌히 앞장을 섰지요. 두 사람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걸어 올라가니 음지에 가시덤불이 우거진 곳이 나타났습니다. 수길이 가시덤불을 가리켰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어이가 조심스럽게 가시를 헤치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특이한 무가 자라고 있었어요. 일반 무와는 달리 잎의 모양도 다르고 뿌리도 더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어이는 정성스럽게 무 한 뿌리를 캐냈어요. 어이 정재근은 희망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분명 신약의 재료일 것이야. 어이는 총각에게 깊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은인을 꼭 다시 찾아뵙겠소이다. 어이 정재근은 그 말을 남기고 서둘러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무를 품에 소중히 안고 밤낮으로 달려 궁궐에 도착했지요. 그런데 궁궐의 분위기는 더욱 어두워져 있었어요. 임금의 병세가 더 악화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어이는 서둘러 내의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곧바로 무로 탕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의원의 한 의원이 수상쩍은 눈으로 어이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좌이정 오독태의 앞잡이였지요. 어이가 이상한 무로 약을 만드는 것을 보고 곧바로 좌이정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좌이정 오독태가 눈을 가늘게 뜨며 생각했지요. 어이가 민가에서 구한 정체 모를 무로 임금께 약을 올리려 한다. 어이 정재근이 쓸데없는 일을 하는구먼. 반대파 대신들은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어이가 실수를 하여 임금이 돌아가면 자신들의 계획대로 될 것이기 때문이었지요. 좌이정이 지시했습니다. 어이가 무슨 약을 쓰든 그냥 두어라. 대신들도 음흉하게 웃으며 말하는 거였지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차상대감. 그들은 어이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이는 이런 음모를 알지 못한 채 정성껏 약을 다렸지요. 드디어 탕약이 완성되었어요. 어이는 떨리는 손으로 임금께 약을 올렸습니다. 전하, 이 약을 드시면 반드시 차도가 있으실 것입니다. 임금은 기력이 없어 말도 못했지만 어이를 믿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이 정재근이 숟가락으로 탕약을 떠서 임금의 입에 흘려 넣었지요. 어이는 임금의 회복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임금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악화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지요. 반대파 대신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이를 탄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가 괴상한 약으로 임금을 해치고 있습니다. 대신들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궁궐안은 어이를 탄핵하는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어이를 당장 처벌해야 합니다. 반대파 대신들이 외쳤지요. 민간의 괴상함으로 임금을 해치려 한 죄는 그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이 정재근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산속 노모는 그 무를 먹고 나왔는데 왜 임금은 차도가 없는 것일까? 밤새도록 고민하던 너희는 문득 깨달았지요. 혹시 내가 놓친 것이 있는 게 아닐까? 어이는 다시 산속 수기를 찾아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밤중 어이는 몰래 궁궐을 빠져나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탈출한 거였어요. 들키면 역적으로 몰려 죽을 수도 있었지만 임금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지요. 어이는 밤길을 달려 산속 초막으로 찾아갔습니다. 초막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이었어요. 수길은 깜짝 놀라며 어이를 맞았지요. 의원나리, 무슨 일이십니까? 어이 정재근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이가 고백했어요. 사실 나는 궁궐의 어이라오. 수길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이시라면 임금님의 병을 보살피는... 어이가 급히 말했습니다. 사실은 임금께서 중병에 드셨는데 댁의 어머님과 같은 병이라오.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가서 임금께 약을 올렸소. 어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임금께서는 차도가 없으셨소. 어이는 절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어찌된 일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구려. 수길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수길이 무릎을 치며 외쳤지요.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물을 캘 때 가시덤불의 덩굴이 물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수길이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그 덩굴을 빼지 못하고 그대를 함께 다렸지요. 수길의 말에 어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이가 외쳤습니다. 그럼 약효가 있는 것은 무가 아니라 그 덩굴일 수도 있겠군. 아니면 무와 덩굴이 함께 어우러져야 약이 되는 것일 수도 있겠구려. 어이는 희망을 발견한 듯 기뻐했지요. 두 사람은 서둘러 그 가시 덤불로 향했습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그것에 도착했어요. 어이는 조심스럽게
물을 캐냈지요. 그리고 물을 감싸고 있는 새끼손가락 굵기의 덩굴을 여러 개 잘라냈습니다. 어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것이야! 바로 덩굴이 신약의 비밀일 것이야! 수길도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말했어요. 어서 돌아가셔서 임금님을 살리십시오. 어이는 무와 덩굴을 품에 안고 다시 궁궐로 향했습니다. 총각과 작별하며 어이는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어요. 반드시 임금님을 살리고 다시 찾아오겠소. 궁궐로 돌아온 어이는 조심스럽게 내의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반대파 대신들의 눈을 피해야 했지요. 다행히 한밤중이라 사람들의 눈길이 적었습니다. 어이는 서둘러 약을 타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무와 함께 덩굴을 놓고 정성껏 다렸지요. 약이 끓기 시작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탕약에서 삼삼과 같은 좋은 향이 피어올랐어요. 이것이다! 바로 이것이 진짜 신약이다! 어이가 확신에 차서 중얼거렸지요. 하지만 이 모습을 또다시 앞잡이 의원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즉시 좌의정에게 달려갔습니다. 어이가 또 괴상한 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잡이가 급히 보고했어요. 이번에는 무에다 덩굴까지 넣어 다리고 있습니다요. 좌의정 오독태와 반대파 대신들은 이번에야말로 어이를 제거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좋다. 이번에는 어이를 확실히 처벌하도록 하자. 대신들이 음모를 꾸몄어요. 민간요법과 사술로 임금을 해치려 한다는 죄목을 씌우면 되겠군. 그들은 어이를 옥에 가둘 준비를 했지요. 어이 정제군은 이런 음모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임금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탕약이 완성되자 어이는 떨리는 손으로 임금께 올렸지요. 전하,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차도가 있으실 것입니다. 어이가 간절히 아뢰었습니다. 임금은 여전히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지요. 임금은 어이를 믿는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탕약을 받아 드셨어요. 어이가 임금께 약을 올리고 나오자마자 일이 벌어졌습니다. 반대파 대신들이 무리를 이끌고 나타난 거였습니다. 대신들이 명령했지요. 어이를 당장 잡아들여라. 민간요법과 사술로 임금을 해치려 한 역적이다. 그들이 외쳤습니다. 어이는 억울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포졸들에게 붙잡혀 옥으로 끌려갔지요. 임금님을 살리려 했을 뿐입니다. 어이가 외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어이는 차가운 옥바닥에 갇히고 말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이는 옥중에서 임금의 안부만 걱정했지요. 부디 약이 효염이 있기를. 어이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반대파 대신들은 어이를 처형할 날짜를 정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궁궐에서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어이를 당장 석방하라. 대신들은 깜짝 놀라 임금의 처소로 달려갔습니다. 임금이 침상에서 일어나 앉아 계셨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한 임금이었습니다. 좌의정 오독태가
떨리는 음성으로 아뢰었지요. 전하, 정말 쾌차하셨습니까? 임금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이가 나를 살렸다. 임금이 선포했어요. 어이를 당장 풀어주고 이곳으로 데려오라. 임금의 명이 떨어졌지요. 좌의정 오독태와 반대파 대신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이는 옥에서 풀려나 임금 앞에 나아갔습니다. 어이가 감격하여 물었어요. 전하, 정말 쾌차하셨습니까? 임금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는 거였지요. 어이 덕분으로 내가 살았소. 임금이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어이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어요. 황공하옵니다, 전하. 임금은 어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이야말로 진정한 중신이요. 임금은 어이에게 약의 출처를 물었습니다. 어이가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신은 처음엔 무만으로 약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전하께서 차도가 없으시자 다시 산속으로 가서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무 속에 박힌 덩굴이 함께 다려져야 약효가 있었습니다. 어이가 신약의 비밀을 밝혔어요. 그래서 무와 덩굴을 함께 다려 올렸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 약을 어디서 구했는지 자세히 말해보시오. 어이는 산속 총각과 노모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뢰었습니다. 총각의 효심이 어머니를 살렸고 그것이 전하를 살린 것입니다. 임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곳을 한번 가보고 싶소. 나를 살린 그 약재도 궁금하지만 은인을 찾아가 보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니겠소? 임금의 말에 어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전하, 아직 몸조리를 하셔야 하옵니다. 임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기력도 많이 회복되었소. 은인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 도리이요. 임금의 의지가 확고했지요. 어이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임금은 몸을 추스렸습니다. 그리고 어이와 함께 미복 차림으로 궁궐을 나섰습니다. 최소한의 호위만을 데리고 은밀히 출발했지요. 좌의정 오독태와 새로운 왕을 옹립하려던 대신들은 이미 숙청된 뒤였어요. 임금은 평이 들었을 때도 정신만은 온전했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다른 이를 왕으로 삼으려던 음모를 다 알고 있었지요. 회유한 후 그들을 모두 벌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이제 궁궐에는 충신들만 남았어요. 임금은 마음 편히 은인을 찾아갈 수 있었지요. 며칠을 걸어 산속 초막에 도착했습니다. 저기가 바로 그 집입니다. 어이가 가리켰어요. 임금과 어이는 초막문을 두드렸습니다. 수길이 문을 열고 나와 깜짝 놀랐어요. 의원날이 다시 오셨습니까? 수길이 반갑게 맞이했지요. 어이가 임금을 소개했습니다. 반갑소, 수길 총각. 그리고 이분은 제 벗이라오. 수길은 두 사람을 안으로 안냈어요. 노모는 이제 완전히 회복하여 방에 앉아 계셨지요. 그런데 임금이 노모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임금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노모도 임금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기 마마, 노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수길과 어인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어요. 임금이 노모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모, 정말 유모이시오. 전하, 정말 전하이십니까? 노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임금은 노모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맞소, 내가 그 아기 마마요. 임금이 말하는 거였지요. 어릴 적 유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으로 돌봐주셨는지 기억하고 있소. 임금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노모도 임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기 마마께서 이렇게 훌륭하게 잘하셨군요. 노모가 감격하며 말했지요. 제가 궁궐에서 쫓겨난 후 늘 걱정만 했답니다. 노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길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이분이 정말 임금이십니까? 수길이 황급히 절을 올렸지요. 몰라 뵈었습니다, 전하. 임금은 수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가 수길이구나. 그대의 효심과 유모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나를 살렸구나. 임금이 수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시 궁궐 사정이 이러했습니다. 30년 전 왕세손 이정을 낳고 산고로 인해 중전 권씨가 승하하자 당시 대비 원씨가 상궁 김씨를 불러 이정의 유모로 삼았었지요. 그러나 왕세손 이정과 유모 김씨는 정이 깊어지자 이정이 유모 김씨를 은연중 어머니라 부르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안 대비 원씨가 대노하여 유모 김씨를 내쫓았던 거였습니다. 훗날 임금이 된 이정은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유모 김씨를 찾았으나 소식 한 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임금이 유모 김씨의 손을 부여잡고 말했습니다. 유모, 그동안 이 산속에서 숨어 지내셨구려. 노모는 목이 메였어요. 대비마마께서 얼굴을 내밀지 말라 엄명하셨기에. 임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오. 이제 내가 임금이니 유모를 모실 수 있어. 그리고 말을 이었지요. 자, 이제 나와 함께 궁궐로 갑시다. 거기서 편안히 지내시고 부족한 것 없이 살게 하리다. 임금이 약속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노모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하, 저는 이 산속이 편합니다. 하지만 임금은 단호했습니다. 아니요, 내 은혜를 갚게 해주시오. 임금의 음성은 간곡했어요. 수길도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전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하께서 편안히 계시라 하시니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노모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전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노모가 철을 올렸어요. 임금은 기쁜 마음으로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며칠 후 임금은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임금은 노모를 위해 궁궐 안에 아늑한 처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유모,
이곳에서 편히 지내시오. 내가 자주 찾아오겠소. 임금이 약속하셨습니다. 노모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의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노모가 절을 올렸지요. 아니요. 내가 유모에게 빚진 것이 더 많소. 임금이 노모를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수길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는 거였어요. 수길은 어이의 제자가 되어 의술을 배우도록 하라. 효심이 지극한 너라면 훌륭한 의원이 될 것이야. 임금이 수길을 격려하였습니다. 수길은 황공해하며 절을 올렸어요. 황공하옵니다, 전하. 최선을 다해 의술을 배우겠습니다. 어이는 기쁜 마음으로 수길을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자네 효심과 지혜라면 훌륭한 의원이 될 거지네. 그날부터 수길은 어이에게서 의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수길은 총명하고 성실해서 의술을 빨리 익혔지요. 특히 약초에 대한 지식이 뛰어났습니다. 산에서 자란 덕분에 약초를 보는 눈이 남달랐거든요. 노모도 궁궐에서 편안하게 지냈어요. 임금은 자주 노모를 찾아 옛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임금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요모, 어릴 적 내가 얼마나 말썽꾸러기였는지 기억하시오? 노모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아기마마께서 궁궐을 온통 뛰어다니셨지요. 몇 년이 흘렀어요. 수길은 이제 훌륭한 의원이 되었습니다. 임금은 수길에게 벼슬을 내리고 싶었지만 수길은 사양하며 공손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백성들을 치료하는 의원으로 살고 싶습니다. 임금은 수길의 뜻을 존중했어요. 그렇다면 그대는 궁궐 밖에서 백성들을 돌보도록 하라. 수길은 한양에 의원을 열었어요. 가난한 백성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며 이름이 높아졌지요. 밤에는 궁궐로 돌아와 어머니와 함께 지냈습니다. 어이도 수길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어느 날 임금이 수길을 불러 말했습니다. 그대 덕분에 나도 살고 많은 백성도 살았구나. 수길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모두 전하의 덕입니다. 노모는 행복한 말년을 보냈어요. 아들은 훌륭한 의원이 되었고 임금은 자주 찾아와 주셨지요.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모의 웃음소리는 멀리 메아리 쳤습니다. 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만 요즘 사회에도 신약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많지요. 이렇게 산속에서 뚝딱 신약을 발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야기 방방곡곡 만담꾼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